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곡선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그림을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리잖아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다음에 이쪽이 가격 P, 이쪽이 수량 Q 이렇게 쓰고요. 자, 가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면 시장의 소비자들, 수요자들은 뭐, Q P1의 가격이 주어지면 Q1을 수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P1일 때 수요량 Q1은 그다음에 가격이 P2로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이 재화의 소비를 더 늘려서 이제 Q2까지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P2일 때 수요량은 Q2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상황을 우리가 웨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을 여기 L이고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커피니까 세로축은 웨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웨이지가 이렇게 주어지면 웨이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W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 웨이지가 만약에 W1으로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 자바는 직원들을 L1까지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일 웨이지가 조금 떨어지면 W2로 그러면 자바는 직원들을 L2까지 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바의 MPL이라고 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결국 뭐처럼 해석할 수 있냐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처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가격이 주어지면 수요량이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곡선은 한계 생산은 죄송합니다. 한계 생산 곡선은 바로 자바의 노동 수요 곡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이 해석이 되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지금 웨이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W로. 자, 이 W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균형 상태의 웨이지가 W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웨이지가 이렇게 주어지면 실제로 자바는 L 스타까지 직원들을 고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임금 W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고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의 수요 곡선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지우고요. 자본이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W를 지우고 R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MPK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이 높다면 자바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적게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자바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더 많이 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균형 상태에서 자본시장에서 결정된 어떤 이자율 R이 있을 테니까 자바는 이렇게 자신의 MPK를 알고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자본에 대한 수요 곡선이겠죠. 자본 수요 곡선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이자율 R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러면 자바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K스타만큼 투입하겠죠. 그래서 이자율 R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자율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고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또 그림이 나오니까요. 자본의 한계 생산은 바로 자본의 수요 곡선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바로 기업의 MPL이고 자본에 대한 수요 곡선이 바로 기업의 MPK이다. 자, 그렇다면 웨이지와 이자율 R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자본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웨이지는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앞서 어떤 가정을 했는지 모형에 대한 그 개괄적인 설명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돌아가서요.
모형 만들기 슬라이드 페이지 넘버 2로 와 보면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커피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은 L 바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량도 K 바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가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총량은 L 바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량도 K 바로 일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웨이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노동 시간을 늘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요. 혹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은 항상 일정하고요. 웨이지와 상관없이 에스프레소 머신도 항상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요. 자, 이자율과 웨이지는 다 각각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노동시장을 먼저 다음 슬라이드 나오니까 다음 보시죠. 자, 노동시장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은 이 왼쪽이 노동시장이고요. 오른쪽이 자본시장입니다. 자, 바로 MPL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 자, 그렇다면 노동 공급 곡선은 뭐가 되냐면요. 경제 전체의 노동은 L 바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 바가 바로 노동의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지와 상관없이 노동 투입량은 항상 L 바로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W 스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어떤 웨이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W 스타고요. W 스타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바는 얼마만큼 노동을 투입하냐면 제가 L 스타만큼 노동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L 스타가 뭐와 같냐면 경제 전체에 주어진 노동의 총량, 레이버 총량 L 바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본시장도 동일하겠죠. 자본의 공급량은 K 바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본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자본 수요 곡선은 자바의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바로 자본 공급 곡선입니다. 자본시장에서도 균형은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 이자율 R스타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R스타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자율이죠. 그 이자율, 자본의 가격. 자바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R스타로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자바는 자신의 노동 수요 곡선을 이렇게 살펴보고 같아지는 점까지 자본 투입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K스타라고 앞에서 썼는데 자본 투입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본의 공급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K스타는 바로 경제 전체 에스프레소 머신의 총량과 같아지겠죠.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은 L 바로 주어져 있고요. 노동 수요는 자바의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균형 임금은 W 스타, 균형 노동 투입량은 직원의 숫자는 바로 L 스타인데 이건 L 바와 같은 것이죠.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이자율은 R 스타, 균형 자본 투입량을 우리가 K 스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결국 경제 전체 에스프레소 머신의 개수와 똑같습니다.